네,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별하실 수 있도록 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택부터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심택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날이 최근의 최저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기판 업체들 주가 LG 이노텍에게 굉장히 세게 자율주행으로 붙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이 기판 업체도 관련돼서 심택도 같이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그 테슬라 쪽에 그 차량용 반도체 납품설 뉴스가 좀 나와서 그 뉴스를 보니까 들어가는 제품을 보면서 심택을 아무래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심택 제품이네, 심택 패키징 제품이네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주행으로 추후에 모멘텀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 들어서 심택 계속 목표가까지 계속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 6.3%를 달성한 심택부터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보고 리포트 오늘 부장님이 들고 오신 종목은 뭔지 종목 이름과 함께 리포트 제목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고요. 전대미문의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주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4분기 실적도 대한항공은 엄청 좋을 거라고 하던데 네, 이것저것 하나하나씩 오늘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대한항공은 기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대한항공을 들고 나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지난 이제 FOMC 때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발언에 좀 주목을 하는 게 그 현지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그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과 공급망의 문제로서 발생한 단기적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팬데믹과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연준에서 보는 거고, 그 오미크론의 그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속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문제, 코로나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백신만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저가 싸우려면 창과 방패가 있어야 돼. 우리는 방패만 가지고선 그동안 싸웠던 것이고요. 이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 FDA에서 화이자 치료제와 그 먹고 치료제를 22일에 긴급 승인 사용할 거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오늘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지난 미국장에서도 급등세가 나왔고 우리장에서 그대로 바톤을 이어줄 건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제가 단순히 어떤 리오프닝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이 우리 시장 상승에 어떤 키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의 그 경구용 치료제를 게임 체인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나왔을 때 가장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은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고,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코로나 그 팬데믹이 해결됨으로써 업황이 단순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와 이연된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는 그런 섹터와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그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섹터는 바로 여행이고요. 네. 여행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늘길은 비행기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가장 많이 항공사는 대한항공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하늘길은 대한항공으로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잉의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었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국장 너무 좋았고 항공주들이 또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을 픽해 주셨는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항공사들의 주가가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재개가 되면은 여행에 대한 수요, 이연 수요는 폭발할 거고 화물은 너무나도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사업부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그 사업부는 그냥 그 여객 화물 항공 사업이 있고요. 현재는 네.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할 얘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여객은 거의 사실상 네. 없기 때문에 항공 화물이 사실상 실적을 다 끌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좀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 6천억 을 전망을 했는데 저 이거 보고 다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 대신증권에서 5,500억 정도 전망을 해서 생각보다 너무 센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천억까지도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 20일 날 이제 최고치를 찍었고요. 지난 4월 대비해서
6배가량 올렸고 12월에서도 그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있고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항공 화물 운임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항만의 병목 현상은 계속 장기화가 지속이 되고 조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물류 공급망 정체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고 있고요. 화물 쪽은 4분기가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데 항공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20% 증가를 했죠. 1일부터 22일까지 네. 수출 데이터가 이것처럼 수출도 굉장히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이제 화물 쪽에서도 상당히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IATA 자료 따르면 지난 코로나 그 2019년도 대비해서 그 항공화물 수요가 그 수요는 10% 증가하고 공급은 8% 감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8% 정도 쇼테지가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천공항의 10월에서 11월까지 항공화물 처리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가량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도 그 항공화물 처리량이 10.3%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항공화물 같은 경우가 현재 16개월 연속 지금 상승 그 처리량 상승 그 16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항공화물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6천억까지 또 나왔는데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7천억이 넘고요. 그 3분기 때 4,200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4분기에 6천억이 나온다 하면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오니까 1조 3천억 대한항공 영업이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분기당 영업이익이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평균 5천억 잡아도 연간으로 2조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업 화물로만 그럴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재료를 기다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화이자 경공 치료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벨리카고 퀘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수화물을 싣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화물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이지만은 이 여행 수요가 아직 그 폭발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오미크론이 완전히 잡히기까지는 내년까지도 좀 완전히 쉽지 않다고 봤을 때는 항공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최근에 중국 민항천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객실을 개조한 항공 화물 운송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조한 것도 원상복귀를 지시를 했고 중국의 3대 국유 항공사가 이미 다 원상복귀를 한 상태고요. 이는 해외 항공사한테도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중국 정부 규제로 인해서 대한항공은 오히려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게 화물기가 충분하지 않는 기업들은 문제가 되지만 대한항공처럼 화물기가 충분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중국 쪽은 원래 화물기를 돌리고 네. 그리고 개조 화물기는 다른 노선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 항공 화물 운임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그 실적과 재무 구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이 현재 대한항공한테 이게 악재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 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여객 수는 2019년도에 대비해서 6%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한항공 피해 입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약자 수 취소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보다도 여기에 따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여객 실적이 줄어드는 것보다 화물 쪽에서의 이익 증가가 월등히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대한항공 4분기 운임 단가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1%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여객 쪽에서는 240억을 감소를 하겠지만은 화물에서 영업이익이 700억 늘어날 거로 전망하는데 이보다 늘어날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차장님. 내년에 이제 여행에 대한 이용 수요가 이제 폭발하겠지만 반면에 화물 쪽에서 반사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리오프닝주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랑 연관이 되는데요. 네. 일단 내년도까지도 여객 수요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화물 단가 운임이라든가 화물 수요의 이 폭발적인 증가가 쇼테지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나타나게 되고 내년도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보는데요.
이게 이제 리오프닝이 만약에 시작됐을 때 이연된 그 수요, 억누를 수요가 한 번에 폭발했을 때 그 나타나는 수치는 지난 위드 코로나 시행할 때 우리가 봤습니다. 뭐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 월간 예약률이 뭐 1000% 증가한다든가 뭐 예약이 1000%, 2000% 우리가 보지 못한 숫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숫자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항공 운임에 대한 실적이 받쳐주면서 여기에 그 여객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객과 화물이 양쪽 다 좋아지는 그런 폭발적인 수요가 한 번은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 우리는 그걸 노리고 대한항공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근데 지난 2007년과 2010년도에 이제 지금 수정 주가로 5만 원대 있을 때가 시총이 6조 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주말에 2007년부터 재무제표를 모두 다 지금 확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2007년도에 그 11월 6일에 이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종가로 그 87,400원이었는데 시가총액이 6조 2,903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해 영업이익이 6,368억이라서 종가 기준으로 영업이익 배수 9.88배, 최고가 기준으로 10배 이상 받았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그해 243% 정도였고요. 다만 이제 2008년도 실적이 부러집니다. 영업이익 적자가 이제 993억 적자가 났고 당기 순손실이 1조 9,579억 나면서 주가가 완전 부러지죠. 이때가 이제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났던 그때 해고요. 근데 부채 비율이 471% 증가로 늘어났었고 2010년도에 7월 2일 최고점 찍을 때가 이제 9만 원이 넘었었는데 당시 시가총액이 6조 6,690억. 그러니까 그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때보다 아래에 있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증자를 3조 3천억 증자를 했기 때문에 높다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여기를 잘 보면은 2010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1조 1,192억으로 영업이익 배수 이제 한 6배 정도 받았는데 당시에 부채 비율이 510%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대한항공의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이 282%, 내년도에 259%, 그리고 2023년도에 237% 정도라서 이 정도의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 단위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배수 10배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올해 영업이익을 1조 3천억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영업이익 배수 10배 곱하면 1조 3천억. 현재 시가총액 10조니까 30% 그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2조 지금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분기 영업이익 예상해서 평균 5천억 잡으면 2조가 예상되니까 시가총액 20조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에서 더블 날 수 있는 그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온전히 이제 그런 그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코로나 기간에도 그 기재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 항공 그 인원을 채용을 한 건이 대한항공이 유일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리오프닝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가가 먼저 빠졌던 이유 자체가 아시아나랑 인수통합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했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연내 공정위에서 이를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로 인한 또 주가 상승도 있다. 현재 그래서 대한항공은 화물 그리고 인수통합,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그리고 여객 수요까지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그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엔드게임 시작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합병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뭐 합병이 됐을 때, 합병이 안 됐을 때 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저희가 다 봐야 되는데. 근데 합병이 안 됐을 때 네. 대한항공 나쁠 게 없죠. 이미 이제 3조 3천억 증자를 했고 네. 아시아나항공이 아쉬운 거지 대한항공한테는 오히려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통합되면은 통합에 대한 그 시너지가 효과가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한테 문제되지 않고 네. 안 되면 아시아나한테 문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대미문의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적 피크아웃이 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네요. 계속 말씀드린 게 리오프닝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해가지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이 분명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내가 리오프닝 투자를 해서 1년, 2년 끌고 갈 게 아니라 그런 지금 그 엄청난 그 쇼테지가 발생을 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수요가 몰려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숫자들이 막 나타날 때 그때 주가들이 막 반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눈앞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
그 리오프닝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타당하다라고 결국에는 보시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 그러면 적정 주가 가치 목표 주가로 얼마쯤을 보고 계시는지. 예, 제가 아까 이제 200%대 부채 비율을 감안했을 때 지난 2007년도와 같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영업이익 비해서 10배를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영업이익 그 1조 3천억은 분명히 거의 1조 2천억에 3천억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13조 보면은 37,000원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20조로 본다고 하면은 2조로 본다면은 그 영업이익에서 10배 곱하면은 20조 정도 시가총액 보면 57,000원. 그리고 2023년도에 여객 수요까지 같이 붙어주게 되면은 일부 이제 화물이 여객으로 좀 빠지는 게 쳐더라도 2조 5천억 정도 가능하다 봤을 때는 25조 시가총액 보면은 71,000원까지 3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포함해서 다 갭 상승할 건데 시가 이하권에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 1차 37,000원, 2차 57,000원, 3차 71,000원 드리겠고 손절가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1차 목표 주가 37,000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고 리포트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